오늘의 주제는 인프제 남자 꼬시기입니다. 주제가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작을 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연관 검색어에 인프제 남자 꼬시기라는 검색어가 있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실 것 같아서 주제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프제가 조금 호감을 가지는 상황이나 행동, 제가 생각하는 연애까지의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저는 당연히 인프제지만 같은 MBTI여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프제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 공략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나누어 보면 단체 생활 또는 1대1로 만남,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체 생활의 장점은 특히나 연락이 잘 안 되는 인프제를 생활하면서 최소 한 번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 즉,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점, 인프제가 눈치 볼 상황이나 행동이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1대1의 장점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친밀도를 더 가깝게 가져갈 수 있고, 인프제가 스스로 눈치 볼 상황이 조금은 적다는 점. 단점은 이게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주제의 일부분인데, 다가가는 분이 답답해서 많이 힘들 수가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조금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방법은 동일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가가는 분이 많이 힘을 좀 쏟으셔야 한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접근 방식을 설명드릴 건데, 우선 인프제 남자에 대해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연락 초기에 답장이 느리거나 연락을 이어가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인프제 자체가 문자나 카톡 연락보다는 얼굴을 보고 만나서 대화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걸 다른 문장으로 풀어보면, 썸 타는 기간에는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다면 일단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을 시작하고 보통은 주말에 만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요일날 약속을 잡았다고 하면 주말까지 최소 3에서 4일은 연락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이 기간에 답장이 느린 거에 대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질문을 하는 게 인프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연락을 해서 만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서로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인프제 기준에서는 처음에 질문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질문이 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기 때문에 조심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연락에 있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만나서는 질문을 잘 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초반에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경이나 상황, 표정, 대화법, 뭐 기타 등등을 취합해서 적당한 질문을 시작할 거예요. 저도 인프제지만 사실 인프제 꼬시는 게 정말 쉽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은 복잡한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MBTI 중에서 ENFP 유형을 만나면 인프제의 그 복잡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ENFP 유형 분들이 확실히 적극성으로 들어오는 매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인프제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단계가 5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3단계는 그냥 프리패스로 다가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인프제한테는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게 오히려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 언제가 편하실까요? 라는 질문도 좋지만 차라리 요일을 정해서 이날 어떠세요? 라는 질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제가 예의를 중요시한다라는 말을 접하셨을 텐데, 인프제가 말하는 예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제 앞으로 갑자기 차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깜빡이를 켜고 안 켜냐?
따라 인프제의 기준에 예의가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것 같고, 들어온 다음에 앞차가 비상등을 켜서 고마움을 전달하면 이런 행동이 이제 인프제가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인 거죠. 그냥 뭐 들어올 수도 있었지란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 친구 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의만 있는 게 아니고 고마움도 표시를 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위의 상황을 약속을 잡는 걸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날짜까지 정해서 물어보신 다음에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라고 답장이 올 텐데, 물어보실 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주말에 쉬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주말로 날짜를 잡으실 텐데, 이 당연한 걸 말을 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주말이 편하실 것 같아서 주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일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을 같이 넘기는 거죠. 연락에 써야 하는 내용은 길어지지만 그 당연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추가로 적는 거라 생각보다 단순하게 연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인프제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가가시는 분의 주도성과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고, 초반 연락이 느린 점은 인프제가 선호하는 점이 아닐 수 있기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효과적인 접근 스타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조금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느끼시는 갈등을 해소시켜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리는데 앞으로 열심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